안녕하세요. 라이드TV의 박수모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쿠터는 스즈키의 버그만 스트리트 125 EX입니다. 럭셔리 스쿠터를 표방하는 스즈키의 버그만 시리즈는 빅스쿠터 장르를 리딩하던 라인업이었습니다. 빅바디, 롱바디, 빅스쿠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이 특성은 다른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쳐서 SYM이나 킴코 같은 대만 브랜드에서도 빅스쿠터들을 양산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버그만 스트리트 125 EX의 모델명을 분석하면 독일어로 도시 혹은 마을이라는 의미의 버그와 사람을 뜻하는 만을 붙여서 버그만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라인업은 도심에서 생활하는 라이더들에게 타깃을 맞췄고 좀 더 럭셔리하고 안락한 이동수단으로서 기획된 겁니다. 버그만 시리즈는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모델에는 특별히 스트리트와 EX가 추가로 붙게 되었습니다. 커뮤터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스트리트, EX는 이그제큐티브의 약자이며 종합하면 이 버그만 시리즈만의 실용성을 늘리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잃지는 않겠다, 이 정도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의 스펙 중에 중요한 부분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엔진을 보시죠. 스즈키 에코 퍼포먼스 알파의 약자를 따서 SEP 알파라고 불리는 이 엔진은 스즈키 내연기관의 발전을 집약한 엔진인데요. 가속성과 내구성 모두를 양립한 엔진입니다. 스즈키 어드레스 시절부터 스즈키는 좋은 스쿠터 엔진을 뽑아내는 브랜드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모델에 장착된 SEP 알파 엔진은 4스트로크 단기통 공랭 토치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124cc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수랭으로 나왔던 버그만 시리즈와 달리 공랭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럭셔리 스쿠터를 표방하고 있는 타사의 브랜드들이 수랭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과는 큰 차별점이 될 것입니다. 공랭식인 만큼 순행식보다 내구성에서 강점이 있고 냉각수가 필요한 순행식보다 더욱 단순한 구조라서 부품의 수도 적고 부품 수가 적은 만큼 고장날 확률도 낮고 고장이 나도 교체할 부품이 적기 때문에 정비성이 더 좋은 것입니다. 최고 출력은 8.6 PS, 최대 토크는 9.8Nm로 PCX와 NMAX의 최대치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저RPM에서 빠르게 최고가 터지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비는 1리터에 55.6km입니다. WMTC 기준이고요. 럭셔리 스쿠터계에서 연비로 알아주는 PCX가 55.0km/L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시동 방식에서 특이한 점은 킥스타터가 딸려있다는 점인데요. 방전이 걱정되시거나 겨울철에 냉간 시동 시에도 큰 장점이 될 겁니다. 길이와 넓이는 PCX에 비해 짧고 좁은 편입니다. 휠베이스도 컴팩트해서 민첩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시트고는 780mm로 PCX와 NMAX에 비하면 약간 높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버그만 스트리트 125 EX의 제동력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전륜 디스크 브레이크, 후륜 드럼 브레이크에 ABS는 없습니다. 버그만 스트리트는 전후 연동식 CBS 브레이크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그만 스트리트의 출력으로는 드럼 브레이크로도 충분한 제동력을 보여줍니다. 70km 정도에서 풀 브레이킹에도 밀리는 감각 같은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리어 서스펜션이 모는 것이고 뒷바퀴도 엔진 모듈에 외발 스윙암처럼 연결이 된 것인데 주행 중에 외발 스윙암 특유의 감각이 전해진다거나 서스펜션이 약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아주 단단하지도 아주 물렁하지도 않고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뒷바퀴 타이어를 갈 때도 바퀴를 빼야 할 때도 손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기에 정비성도 높은 편입니다. 시트 아래 트렁크 용량은 21L이며 헬멧은 오픈페이스 헬멧 정도가 들어가는 용량입니다. 연료 탱크는 5.5L인데 PCX의 8L, NMAX의 7.1L에 비하면 작은 편입니다. 그래도 연비가 좋으니까 연료 탱크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핸들은 오픈 핸들이 아니라 커버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폰 거치대나 기타 장착물들을 부착하려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핸들의 폭은 평범한 편이고 버튼 구성은 최소한의 구성으로 미니멀한 편입니다. 오른쪽에 EASS 기능을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있고 아쉽지만 비상등은 없었습니다. 계기판은 흑백 LCD인데 시간, 속도, 마일리지가 미니멀하게 노출됩니다. 최소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표기되는 수치들이 큼직큼직하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는 좌우 두 개인데 하나는 오픈형, 하나는 개폐형. 뚜껑이 있는 거 없는 거 하나씩 있습니다. 오픈형은 500ml 물병이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개폐형 안에는 USB 충전 포트가 있어서 스마트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봉지거리도 2개인데 대형 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을 가서 봉지를 가져오거나 뭐 작은 화물을 싣고 탈 때도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시트는 블랙과 브라운, 투톤으로 구성되어 고급스러운 제복 라인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고속 주행할 때도 엉덩이를 잡아주는 그립감이 좋아서 전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럭셔리 스쿠터와의 차이가 또 큰 부분이 여기인데 플로어 패널이죠. 가운데 센터 터널에 해당하는 것이 없이 평평한 플로어 패널에 발을 놓고 쉬기도 좋고 박스나 이런 것들 소화물들을 적재하기도 좋습니다. 메인 헤드라이트 좌우에 있는 보조등이 송곳니처럼 구현되어 있고 윈드스크린이 작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 별도로 장착하시면 겨울철이나 원거리 주행 때도 피로감이 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측면의 버그만 로고의 양각이 고급스럽고 뒷면의 리어 램프는 고급스럽고 부피감 있게 둥글게 디자인됐습니다. 전면부는 외눈박이 사이클롭스 같은 인상에 송곳니처럼 나와있는 보조등이 개성적이기 때문에 앞뒤가 합쳐져서 개성적인 버그만의 디자인을 완성시킵니다. 주행 질감은 SEP 알파의 EASS 엔진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의 약자인데 이 기능을 활용해서 극도로 정숙하고 조용한 부드러운 출발이 인상적입니다. 키온을 하고 엔진을 돌렸을 때 공회전하는 아이들링 감각이 엄청나게 조용하고 정숙했습니다. 진동감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라이더 본인의 엉덩이에 누적되는 데미지와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스로틀 반응은 아주 미세하게 약간의 렉이 있어 보였고 출력은 기분 좋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특히 20km에서 50km 사이대에서는 최대 출력과 토크의 어떤 세팅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최고속은 100km 언저리이지만 자주 사용하게 될 30km에서 80km 내에서는 출력이 부족하거나 토크가 부족하다는 감각 없이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70km를 넘기는 순간 엄청나게 증가하는 진동감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 중속 이상에서도 정수성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ASS 기능은 타사의 스타트 앤 스톱 기능들에 비해 평균적인 작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로틀을 열지 않고 정지 상태에서 평균 2초에서 3초 내로 엔진이 꺼졌는데 타사의 모델들은 더 일찍 꺼지거나 더 늦게 꺼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라이더들에게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BS 연동 브레이크는 기대 이상으로 스쿠터를 잘 멈추게 해줬습니다. 왼쪽이 연동 브레이크 레버, 오른쪽이 프론트 브레이크 레버인데 70km 주행 중에서도 상당히 잘 멈추게 해줬습니다. 드럼 브레이크는 반응이 아주 빠르지는 않았지만 125cc 내에서는 언제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버그만 스트리트 125EX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안락하고 편안한 사용감이 강점입니다. 배달라이더 분들이 좋아하는 ABS는 없지만 CBS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제동이 됐습니다. 경쟁 모델보다 약 20kg 정도 가볍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309만 원이라는 가격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거품을 제거하고 실용성을 강조한 럭셔리 커뮤터라고 총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드TV 박순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